지금 KAI의 독립, 소버린 AI의 시대가 왔다는 뉴스만 믿고 관련주 매수 버튼 누르려던 분들, 제발 그 손가락 멈추세요.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연초부터 정부가 발표회 열고 기업들이 우리도 독자 모델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오픈 AI나 구글이랑 맞짱 뜰 수 있겠구나 싶어서 가슴이 웅장해지시죠? 죄송하지만 오늘 영상 안 보시면 여러분은 이번 AI 테마의 상승장에서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냉혹한 기술 격차 속에서 기대감만 먹고 자란 애국 테마주의 희생양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채널입니다. 지난 12월 30일이었죠. 대한민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네이버, SKT, LG, 업스테이지, NC소프트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업들이 나와서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당장이라도 한국이 AI 주권을 확보하고 세계 무대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께 찬물을 한 바가지 아주 시원하게 끼얹으러 왔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버린 AI라는 단어에 취하지 마십시오. 기술적 성취는 박수받아 마땅하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 이 시장을 바라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언론에서는 국산화 성공이라는 키워드 뒤에 숨겨두고 잘 말해주지 않는 이번 발표의 행간에 숨겨진 구조적인 한계와 진짜 돈의 흐름을 적나라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무조건적인 국산 AI 찬양론을 가지신 분들은 오늘 내용이 꽤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 행사의 가장 뜨거운 감자였죠. 바로 업스테이지의 솔라 모델 표절 논란입니다.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중국 모델 베꼈다더라. 아니다. 오해 풀렸다더라.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할 건 단순한 표절 진위 여부가 아닙니다. 그건 겉핥기고요. 이 소동이 시사하는 진짜 무서운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업스테이지가 해명 과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국 모델을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자체 학습 프롬 스크래치 했다. 다만 서비스 구동을 위한 껍데기 코드는 가져다 썼다고 했죠. 물론 표절은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핵심은 이미 글로벌 오픈소스 시장, 특히 중국의 Q1 같은 모델들의 성능이 압도적인 표준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스타트업이 수백억, 수천억을 들여서 바닥부터 땅을 파고 기둥을 세우는 프롬 스크래치 방식이 과연 비즈니스적으로 효율적일까요? 이번 논란은 역설적으로 이미 잘 닦여진 고속도로 오픈소스를 놔두고 굳이 비포장도로를 새로 닦는 것이 과연 AI 주권이라는 명분하에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자라면 여기서 냄새를 맡으셔야 합니다.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은 엔진을 국산화하겠다고 고집하는 곳이 아니라 남이 만든 최고 성능의 엔진을 가져다가 기가 막힌 스포츠카를 조립해내는 곳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자본의 체급 차이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번에 SKT가 500B, 즉 5천억 파라미터 모델을 내놨고 향후 2조 파라미터까지 간다고 선언했습니다. LG X45는 중국 모델보다 성능이 103% 더 좋다고 발표했죠. 대단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의 이면을 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그리고 중국의 빅테크들이 1년에 AI에 쏟아붓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조 단위가 아닙니다. 수십조, 많게는 100조 원 단위의 투자가 집행됩니다. 그들은 엔비디아 H100, 블랙웰 같은 최신 GPU를 수만 장씩 쓸어 담아서 학습을 돌립니다. 반면 우리는 정부 지원받고 기업 예산 털어도 GPU 몇천 장 확보하기가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이건 마치 독립축구단이 레알 마드리드와 붙으면서 우리도 독자적인 전술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유지 보수 비용입니다. GPT 5.3가 나오고 6이 나오면 그 격차는 제곱으로 벌어질 텐데 우리 기업들이 그 천문학적인 비용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 비용, 결국 다 주주들의 돈이고 기업의 현금 흐름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번 발표에서 네이버의 전략을 주목합니다. 네이버는 30B, 즉 300억 파라미터의 비교적 작은 모델을 들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기술이 없어서? 아닙니다. 가성비와 현실 감각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덩치 싸움으로는 승산이 없다는 걸 아는 거죠. 대신 텍스트, 이미지, 소리를 다 다루는 옴니 모델을 통해 비즈니스 대상 시장에서 실제로 팔릴 만한 물건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비즈니스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소버린 AI는 국가적으로는 필요한 과제일지 몰라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슬로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TCP/IP 프로토콜을 개발해서 IT 강국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이 깔아놓은 인터넷망 위에서 네이버 만들고 카카오 만들고 배달의 민족 만들어서 돈을 번 나라입니다. 우리는 응용의 천재들이지 원천 기술의 창조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해야 합니다. 결론을 내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뉴스에서 국산 AI 독자 개발 떠든다고 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직접 만든다는 기업에 맹목적으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건 정부 과제용 포트폴리오일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여러분의 계좌를 불려줄 기업은 미국이나 중국이 만들어 놓은 그 미친 성능의 AI 엔진을 가져다가 한국의 의료 데이터, 법률 데이터, 금융 데이터에 접목해서 구체적인 서비스를 팔아먹는 기업
혹은 이 거대한 싸움에 필요한 반도체 부품을 대주는 소부장 기업들입니다. 소버린 AI라는 환상적인 명분에 속아 냉혹한 자본의 현실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애국심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효율과 숫자로만 움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너무 차가웠나요? 하지만 이 차가운 이성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고 그럼 AI는 끝난 건가? 대한민국 주식은 답이 없나? 하고 실망하셔서 영상 끄려는 분들 계시죠? 아직 나가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돈 버는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제가 오늘 소버린 AI, 즉 파운데이션 모델 자체에 베팅하지 말라고 했지 AI 산업 전체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투자의 방향을 꿈을 꾸는 기업에서 현실을 파는 기업으로 아주 정교하게 수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아주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죠. 너무 뻔한 이야기라 귀에 딱지가 앉으셨겠지만 지금처럼 이 격언이 뼈저리게 와닿는 시기도 없습니다. 골더시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금을 캐러 간 광부가 아니라 그 광부들에게 청바지와 곡괭이를 판 사람이다. 지금 AI 시장의 광부는 누구입니까? 바로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이번에 독자 모델 만들겠다고 뛰어든 국내 대기업들입니다. 이들은 금을 캐기 위해, 즉 더 똑똑한 AI를 만들기 위해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들이 금을 캘지 아니면 흙만 파다가 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죠. 그들은 끊임없이 곡괭이를 사다 날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2026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곡괭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시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반도체 소부장, 그중에서도 패키징과 검사 장비입니다. 여러분, HBM 고대역 폭메모리 이야기 지겨우시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HBM 잘한다는 뉴스 지겹도록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HBM이 왜 만들기 어려운가요? 칩을 수직으로 쌓아 올리고 구멍을 뚫어서 연결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찍어내면 끝이었는데 이제는 후공정, 즉 패키징이 반도체의 성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자체 칩을 만들든 엔비디아 칩을 쓰든 결국 이 복잡한 패키징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본딩 장비, 검사 장비, 특수 소재를 납품하는 한국 기업들, 이들은 AI 모델이 누가 이기든 상관없습니다. 시장 전체 파이가 커지면 무조건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찾아야 할 안전마진입니다. 두 번째, 전력과 열 관리 섹터입니다. 이것도 뻔한가요? 하지만 숫자를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챗 GPT 같은 생성형 AI가 질문 하나 처리하는데 쓰는 전력이 일반 구글 검색의 10배에서 100배라고 합니다. 데이터 센터 하나가 먹는 전기가 웬만한 지방 도시 전체 사용량과 안 먹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변압기가 없어서 못 판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전선이 부족해서 난리라는 뉴스 보셨을 겁니다. AI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칩은 더 뜨거워집니다. 이 열을 식히지 못하면 수천만 원짜리 GPU가 그냥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공냉식 쿨러가 아니라 액체에 담가버리는 액침 냉각 기술이 뜨는 겁니다. 한국에는 이 전력 인프라와 냉각 시스템의 강점을 가진 숨겨진 알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화려한 AI 소프트웨어 기업보다 묵묵히 변압기 만들고 냉각수 만드는 기업의 주가 그래프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미 우상향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분야는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앞서 제가 거대 언어 모델 LLM은 유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고 말씀드렸죠. 클라우드 서버 비용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AI는 클라우드에서 내려와서 여러분의 스마트폰, 노트북, 자동차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터넷 연결 없이 기기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AI, 그게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LG전자의 가전이 다시 기회를 잡는 겁니다. 비록 독자적인 파운데이션 모델 경쟁에서는 미국에 밀렸을지 몰라도 그 모델을 탑재해서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하드웨어 플랫폼은 여전히 한국이 세계 최강입니다. 2026년은 NPU 신경망 처리 장치가 탑재된 기기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원년이 될 겁니다. 이때 필요한 저전력 반도체, 기판 PCB, 카메라 모듈, 이런 전통적인 IT 부품주들이 AI라는 옷을 입고 다시 재평가받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형 독자 AI 모델 개발, 가슴 뛰는 말입니다. 응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는 애국심이 아니라 냉철한 이성으로 계좌를 불려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뉴스에서 떠드는 한국판 챗 GPT 테마주를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이 거대한 AI 전쟁터에서 누가 싸우든 간에 반드시 필요한 무기를 공급하는 기업, 그리고 그 AI 기술을 가져다가 실제 우리 삶에 스며들게 만드는 하드웨어 기업들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뻔한 이야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투자의 정석은 원래 뻔하고 지루합니다. 하지만 그 지루함을 견디고 남들이 보지 않는 밸류체인의 바닥을 훑는 사람만이 이 난잡한 테마 장세 속에서 살아남아 진짜 수익을 챙겨갈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막연한 기대에서 구체적인 실적으로 옮겨오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곡괭이 기업들 중에서 재무제표가 튼튼하고 아직 저평가된 녀석들을 어떻게 골라내는지 그 구체적인 필터링 방법을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쓴소리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현명한 투자 되십시오. 이상입니다.